그리고 이제 아까 나혜석과 함께 제가 언급하고 싶은 이 화가 두 명, 여자 화가 두 명이 있는데요. 베르트 모리조라는 여인이에요. 이 그림은 바로 베르트 모리조라는 여인의 얼굴을 그 당시 에드와르드 마네라고 하는 인상파의 창시자, 그러니까 인상파의 창시자인 이 마네 작품을 마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베르트 모리조는 이제 자기가 그 프라고나르, 로코코 미술의 프라고나르의 증손녀였기 때문에 이 자기 언니하고 이 모리조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성 중심이던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계속해서 자신을 입증해야 됐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은 어, 에꼴드 보자르라든가 어떤 누구 밑에서 이렇게 문화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화가가 될 수 없었고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 그림을 태어났지만 에꼴드 보자르나 또는 예술학교 이런 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뭐 화가들을 불러서 개인 교습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개인 교습으로 안 되니까 루브르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임화라고 해서 프랑스 정부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루브르에서 그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 에드와르드 마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네는 이 베르트 모리조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의 작품 안에 굉장히 모델로서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그림으로 그렸을 때 굉장히 멋진 그 피규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마네는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집안에서 또 태어나요. 백작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네는 이미 자신의 그 피아노 선생님인 그 외국 여자와 아버지 몰래 사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마네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모리소를 계속해서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썸을 탔지만 그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외제느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제니 계속해서 이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만해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것을 발콘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만해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만해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리조는 그 당시에 인상주의 전시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화가로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직업은 무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화가였지만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무직이었어요. 화가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마네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했고, 마네풍을 벗어나야 됐고, 마네의 여인이라는 어떤 꼬리표를 떼어야 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고갱이 아니고, 로댕이, 까미우 클로델과 함께 작업을 했을 때, 로댕은, 클로델을 이제 조수로 썼지만, 거의 그 로댕의 작품의 영감이라든가 또는 첫 작품의 어떤 시작이 까미우 클로델로부터 왔지만, 결국은, 로댕의 작품으로 나갔기 때문에, 까미오 클로델은 따로 나와서 나중에 자기가 개인적인 작업을 하지만 끊임없이 로댕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고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36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에서 그리고 이 베르트 모리조 이 다음에 나올 그 메리 카사트 이런 여성들은 화가가 화가로서 그 직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마네라는 귀족의 집안에 들어가서 또 마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네의 동생 웨젠느가 굉장히 100% 200% 이렇게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어, 미술의 역사에 베르트 모리조는 화가로서 남게 됩니다.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면 베르트 모리조는 어떻게 어, 마네의 그림에서 벗어났을까요? 마네는 그림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또 인상주의 화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굉장히 여성의 그 섬세하고 화사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만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람이라는 작품은 이 자신의 언니는 이제 결혼과 동시에 화가로서의 꿈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와 그 조카의 모습을 이 따스한 이 어머니의 모정을 이제 이 작품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프랑스에 있는 중산층, 상류층의 어떤 그런 집안의 풍경을 이렇게 따사롭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또는 19세기에 남성들이 그릴 수 없는 시선으로 집 안에서 여성들은 밖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베르트 모리조는 집 안에 있는 어떤 집 안 풍경이라든가 빨래하는 풍경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정원에 있는 그림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여성의 따뜻한 시각의 그림들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루브르에 가면은 베르트 모리조의 그림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베르트 모리조와 그 다음에 마네의 그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랑 혹은 그걸 통한 예술 또 스캔들 그리고 모리조가 어떻게 마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 영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마네의 제비꽃 여인 해서 이제 이 영화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어, 모리조는 자기가 그렇게 당대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여성 화가로서 인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겠죠.